백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바로 총선에 이야기하면 아마 공직선거법에 걸릴까봐 말을 못했나 보죠. 총선 끝나자마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청에 술판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원지검에 있었던 이게 100%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재명이 직접 자신의 말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선거 전에 하지 선거 끝나자마자 했는지. 그래서 어제 수원지검에서 그간에 빠르게 조사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왜 이런 무리한 주장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가? 전 두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검찰과 법률을 검찰과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네. 지금 소리가 다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셔야 되겠어요. 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그럽니다. 자,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은 계속되는 것인데 그 재판 과정과 결과가 깝깝하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빨리 민주당에서는 손절해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손절할 만한 사건인데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사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면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를 통해서 술과 음식이 반입됐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현장에는 교도관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변호사들도 있었을 거고 이걸 다 목격했을 텐데요. 이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 그건 전혀 다르거든요. 수원지검에선 첫 번째 술 반입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음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청이 쌍방울 사옥입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쥐방울처럼 이렇게 쥐새끼처럼 들락날락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검찰청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나 검사야, 나 저기 부장 검사야 이러면서 자기가 소주 한 박스 이렇게 들고 가면서 나 저기 내 방에 이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냥 눈 감아줘. 그 다음에 연어회 잔뜩 사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거 나 저기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일단 나 들여보내줘. 이렇게 한 부장 검사나 아니면 수석 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쌍방울 직원이 저걸 갖다가 들고 저렇게 간다? 검색대를 통과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갖다가 해야 돼요. 예컨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 집에 1,000억짜리 그 금땡이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면 그 주장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무슨 우리 집에 1,000억짜리 금땡이가 있냐? 나는 그런 거 없다.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금땡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혁진 변호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후자잖아요. 예. 그 허연준 앵커 집에 예컨대 500억짜리 불상 있습니까? 불상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갖다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없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진짜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컨대 거기 담당 검사나 부장 검사나 수석 검사나 아니면 검사장이나 그렇게 제가 기록을 본 게 아니라 기사를 봤더니 이화영이 술을 마셨대요. 무슨 술을 마셨을까요? 소주를 마셨대요. 소주를 어디다가 마셨을까요? 그 소주를 소주잔에 마셨을까요? 양주잔에 마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병나발을 불었을까요? 종이컵에 마셨대요.
이화영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정에서. 그러면 예컨대 이화영이든 김성태든 아니면 뭐 검사든 누구라도 이 그 종이컵에다가 소주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 물체를 마시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라. 근데 종이컵이니까 이 안에 여기는 이제 그 녹차가 들어있거든요. 녹차가 들어있는지 소주가 들어있는지 양주가 들어있는지 콜라가 들어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장을 갖다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갖다가 하고 내가 주장했으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관계자들 중에 쌍방울 관계자, 쌍방울 직원 얘기들이 있어요. 쌍방울 직원들이 이런 피고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가서 만나셔. 음식도 많이 가지고 와서 주시고 그리고 술도 가지고 와서 드시게 하시고 그러면 쌍방울 직원들에 대한 출입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검찰은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쌍방울 직원이 출입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출입할 수가 있는가? 지금 피의자 피고인은 누굽니까? 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입건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속돼가지고 이제 피의자 피고인 그 지위에 있으니까 검찰청에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가기 싫어도 검사님이 오라고 하면 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 거죠. 쌍방울 직원들은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쌍방울에 무슨 뭐 임원이나 아니면 법률 담당 임원이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검사님이 오라고 할 수 있어. 정 변호사님, 저희 정 실장님, 김성태 회장 관련해가지고 물어볼 게 있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저 뭐 국방부 있을 때나 그럴 때 참고인으로 검찰청 간 적 뭐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도 검사가 이 직원의 이야기 왜냐하면 김성태가 돈을 북한으로 보낼 때 쌍방울 직원들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뭐 10,000불, 20,000불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북한에다 계좌이체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비행기 값도 솔찬히 들었을 거라. 왜냐하면 쌍방울 직원들 뭐 10명인지 수십 명인지 그거 동원해가지고 각자 1인당 뭐 10,000불씩 뭐 몇만 불씩 이렇게 들고 가게 해가지고 그거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건네준 게 그게 500만 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불씩만 보내준다고 해도 50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쌍방울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됐다라고 한 날짜가 특정이 됐어요. 언제냐면 6월 30일. 그런데 수원지검에서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때 6월 30일에 그것도 뭐 저녁 5시, 6시 그 연어 파티가 5시, 6시에 이루어졌대요. 예. 그때 쌍방울 직원들이 청사 출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장소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무슨 뭐 창고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진술 녹화실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화영 측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창고에서 1315호입니까? 1315호? 1313호. 1313호인가요? 13호 앞에 있는 창고라고 했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창고에서 그걸 먹었다고 했다가 그것도 말을 바꿨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검찰에서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관련자 피고인 조사들은 조사를 받고 당시에 구치감이라고 그러죠. 구치감이 뭡니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지금 확인해 줬어요. 구치감이 뭘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구속된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장소 있죠. 저는 거기 안 가봐가지고 네. 제가 구속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피고인이 그 검찰 조사를 받는데 그 검사님이 가라고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저를 갖다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구속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검사님이 정 변호사님 저기 어디 방 좀 가보세요. 갔더니 방문 앞에 창고라고 쓰여져 있대. 딱 들어가 봤더니 연어가 쫙 깔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성찬. 연어 정도 깔린 게 무슨 성찬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 깜빵에서 짬밥만 먹다가 회덮밥에다가 그 연어 그 정도만 봐도 깜빵에서는 성찬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화영이 술을 좋아한다고 치고 소주까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그런 장소가 지금 평소에 늘상 먹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이면 그 장소를 기억을 못 합니까? 1년도 안 됐어요. 네. 작년 6월 3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한 4월 한 20일쯤 됐나? 날짜도 모르겠네. 아직 1년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특별한 장소를 기억을 못 합니까? 그 머리 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 했습니까? 그 머리 가지고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머리 가지고 그거 국회의원하고 그랬습니까? 그 머리 가지고 킨텍스 사장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면 창고 아니면 진술 녹화실이면 진술 녹화실 하나로 그냥 거짓말 하려고 해도 하나로 밀고 가야지 그걸 갖다가 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제 골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예. 골프 많이 치는데 예컨대 1년에 몇십 번씩 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골프를 어디에서 친다? 호주에서 친다. 그다음에 그 골프 칠 때 어떻게 했다? 이거 한 17번을 18번을까지 다 했는데 아쉬워. 근데 딱 보니까 여기 호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조금만 가면 몇 홀을 더 공짜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골프를 갖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호주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진짜 예의 없다 무례하다 아주 나쁜 놈들이네 이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때는 또 알량한 애국심 발휘한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미마생 그러면서 일본인 그 핑계하면서 아니 그 맨날 일제 샴푸를 갖다 머리 감으니까 말도 일본말 나오나 어쨌든 그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때 골프를 허연준이랑 쳤는지 누구랑 쳤는지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한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화영이 자기가 깜빵에 있으면서 연어랑 그 소주랑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그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골프를 그렇게 쳐놓고 같이 동반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안면인식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고 뭐가 다른가?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어제 검찰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요구한 사항 CCTV를 공개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CCTV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네. 그 CCTV가 그 창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검찰 말로는 이 수원지검이요. 새로 생겼어요. 예. 옛날엔 수원지검이 굉장히 넓고 그냥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수원지검하고 수원지방법원하고 붙어 있거든요, 옆에. 근데 제가 판사 15를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는데 거기 주차장도 좁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차 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건 특별한 일이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15로 처음 법원에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때는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됐는데 차를 갖다가 쓱 긁어버렸네.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수원지검이 어떻게 됐느냐. 워낙 낡아가지고 새로 영통인가 거기에다가 새로 신도시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그래서 저도 수원지법에도 몇 번 가보고 수원지검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 방에는 당연히 제가 가본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방에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수원지검에서는 없었다는 이야기고 예. CCTV는 당연히 복도에는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진술 녹화실에도 CCTV 있어요. 왜냐하면 녹화를 갖다가 해야 진술 되니까. 녹화실이요? 그러니까 진술 녹화실에는 이렇게 촬영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녹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CCTV 있으면 없으면은 니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숨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 수원지검에서 니네가 밥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창고는 CCTV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천년만년 보관합니까? 계속 이걸 갖다 덮어 쓰든지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CTV의 보존 기간이 30일이라고 하니까 예컨대 검찰에서 보존 기간이 1년인데 30일이라고 숨겼다. 그러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CCTV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 관리 규정 같은 것들. 그 규정에 따르면 30일이다. 그럼 30일 지나지는 벌써 300일도 더 넘게 300일 정도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됐으니까 없는 건 당연하다.
근데 없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첫 번째 그 창고라고 주장했던 방에는 아예 CCTV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복도나 아니면 진술 녹화실이나 이런 데 있었던 CCTV는 보존 기간이 한 달이니까 그 한 달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없다.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비상시적 이야기입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 이화영 측에서 또 이화영 당사자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한참 치열하게 검찰 수사 과정이 진행될 때 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즉 대북 사업을 보고를 한 적이 있다 해서 막 부인이 지금 미친 짓 아니냐 해서 막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옥중 서신 뭐 옥중 노트 이런 게 지금 외부에 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옥중 서신이나 옥중 노트에는 이 중요한 사항이 예전에는 왜 이야기 안 되다가 왜 며칠 전에 이야기를 재판 마지막 구형일자에 그것이 지금 이화영 입에서 나왔던 걸까요? 좀 길더라도 이 쌍방울 대북 관련된 그 800만 불 송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 6월 달에 경기도지사가 당선됐어요. 그 다음 달 7월 달에 이화영을 부지사로 임명을 해요. 평화부지사로. 그러면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잘 해봐라.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 7월에 부지사 취임하자마자 10월 달에 뭐 한 두세 달 만에 북한을 가는데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김영철을 만나요. 김영철이 누구냐면 조선아태위 위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방정을 갖다가 떨었는데 어떻게 입방정을 떨었느냐? 야, 우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되셨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북한에다가 지원하겠다. 뭘 지원하느냐?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 야, 그러면서 호기롭게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김영철이 500만 불 필요하다 이랬어요. 아까지 그 500만 불 얼마야? 뭐 한 60억, 70억? 아, 우리 경기도 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야. 껌이야, 껌. 그러면서 그거 지원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딱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창구는 안부수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고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태 국제회의가 1차 아태 국제회의가 있었거든요. 남한의 아태하고 북한의 아태하고 같이 조인트한 거예요. 어디서 했었느냐? 킨텍스에서 했었어요. 그때 누가 참석을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갖다가 했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안부수 소개하고 안부수는 김성태한테 리호남이라고 북한 공작원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1차 아태 국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할 거 없이 지들끼리 막 명함 돌리고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앞으로 북한 사업 잘해봅시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한 다음에 11월 달에 김성태가 어디를 가느냐? 선양을 가요. 중국의 선양. 예. 심양을 갖다가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북한의 김성회를 만나요. 김성회가 김성태 동생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대남 사업하는 고위직에 있는 그 여잔데 통일전선부에 있는 여자죠. 그 김성회가 김성태한테 하소연을 갖다가 해요. 이화영이 지금 전화를 씹는데 이화영한테 계속 전화를 갖다가 돌리는데 씹는데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의 문제인데? 그랬더니, 아니, 저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그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저기 남한에서 경기도에서 500만 불 준다고, 그 보고까지 다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김성애 동지 잘했구만. 정말, 내래 아주 기분이가 좋아. 유아머리 잘하는구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칭찬을 갖다가 막 박수를 갖다가 받았는데, 꽁고 먹은 소식이야. 그러면은 김성애 입장에서는 누구야? 저 김정은이 불러서 김성애 동지 500만 불 들어왔어? 스마트폰 어떻게 됐어?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가 안 돼.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한테 회장님 저기 서울 가시면 좀 이화영 지사한테 말씀이나 좀 전해주시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서울이 아니라 수원이겠죠. 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00만 불이 예산 그 경기도 의회 같은 데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김성태한테 다급하게 그 김 회장 우리가 그냥 500만 불 정도는 진짜 껌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사실 뭐 껌이지 뭐 그게 뭐 얼마나 돼? 뭐 대장동 같은 거 비하면 조 단위로 놓는 사람이 500만 불이면 그냥 껌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뭐 3천억 뭐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500만 불이라고 한 돈 만들려고 보니까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이 2018년 11월에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대납을 부탁해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을 갖다가 부탁을 갖다가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세상에 생돈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컨대 허현준 국장한테 제가 500만 불은커녕 야 5만 원만 좀 줘 그러면은 주겠습니까? 저한테 허 국장이 형 나한테 5만 원만 좀 꿔줘 그러면 5만 원? 그래 내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5만 원은 그냥 뭐 주지 뭐 해가지고 5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50만 원 줘, 500만 원 줘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화영이 형이거든요. 아무리 형이라고 그래도 500만 불을 갖다가 생으로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해. 고민을 했단 이야기야. 근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딱 됐느냐? 2018년 12월이 됐어요. 김성태가 안부수를 데리고 어딜 가느냐 이번에는 단둥을 가요. 단둥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북한의 국가보위성 공작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리오남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11월에 그 킨텍스에서 리오남을 만났는데 12월에는 단둥 가가지고 리오남을 김성태가 만나고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해요. 까짓거 내가 500만 불 쏜다. 아이씨 우리 형이 지금 경기도에 평화부지사 됐는데 그 정도 자리면 내가 500만 불 그냥 밑밥 던지면 5천만 불 나올지 5억 달러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500만 불을 갖다가 쏘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500만 불 쏘겠다고 결정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나가지고 1월 달에 200만 불 4월 달에 300만 불, 합의 500만 불을 북한에 보내줘요. 그때 뭐 어떻게 보냈다 개조해치한 게 아니고 달러를 갖다 다 뽑아가지고 그거 비행기 타고 쌍방울 직원들이 그냥 뭐 10만 불, 뭐 만 불, 뭐 이렇게 몇만 불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까지 치면 이게 500만 불이 아니라 한 600만 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4월까지 500만 불이 완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영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아태위 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아태위 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요. 5월 달에.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그 북한에서 경기도의 경제 고찰단. 경제 고찰단이란 말이 사찰단은 있지만 고찰단 이게 북한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유적지 답사합니까? 어쨌든 경기도 경제 고찰단을 북한에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누구한테? 김영철한테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 있은 뒤에 7월 달에 제2차 아태 국제회의가 어디서 있었느냐? 이번엔 국제회의니까 킨텍스 넘어가가지고 필리핀의 마닐라가 있잖아요. 예. 마닐라에서 제2차 아태 국제회의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서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을 또 만나요. 왜냐하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내가 500만 불 쏴줬잖아. 예컨대 내가 허현주 국장한테 500만 원 내가 줬잖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에 힘 좀 들어가겠지. 당당하겠지. 내 돈 받았잖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리오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오남 동지 내가 500만 불 4월까지 쏴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돈 받았으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 북한 방문하는 거 그것 좀 도와줘. 이렇게 리오남한테 김성태가 이야기하는데 리오남한테 김성태가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김성태한테 이걸 부탁했느냐?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김 회장 고마워 500만 불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지사님 북한 가셔야 되는데 당신이 마닐라 가가지고 리오남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지사님 북한 갈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남이 고맙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고맙습니다. 내가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 꼭 북한에 모실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리오남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또 필요한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했더니 500만 불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500만 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뭐 그 진짜 강도같이 리오남이 김성태한테 500만 불을 또 요구한 거예요.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 아닙니까? 네. 140억이에요. 그때는 환율이 1,400원까지 안 갔을 테니까 한 1,200원 갔다고 하면 1,12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성태가 뭐 이재용입니까? 뭐 김성태가 뭐 누구야 그 현대자동차 회장입니까? 뭐 김성태한테도 제가 봤을 때 1000만 불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황당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뭔 돈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리오남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사님이 오셨는데 헬기도 좀 띄워야 되고 지사님 오셨는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 벤츠도 좀 바꿔야 되고 그 돈이 500만 불이래. 근데 이제 김성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00만 불은 너무 세고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김성태도 대단해요. 거기서도 딜 쳤군요. 거기서 김성태가 200만 불 깎아가지고 40%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방북 비용 40% 빅세일 받아가지고 300만 불에 낙찰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2019년 7월 달이었는데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300만 불을 다시 다 보내요. 근데 이 돈은 다 뜯긴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북한 갔습니까? 못 갔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화영이 계속 부인했었어요. 계속 부인하다가 작년 6월경에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마음을 바꿔요. 왜 마음을 바꾸느냐? 김성태가 다 불었거든요. 안부수 유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이 어디 문건이냐? 국정원 문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이화영을 갖다가 변호했던 변호사가 뭐 현근택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다 했어요. 서민석이요. 예, 근데 네. 서민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까지 했던 판사 20년 넘게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딱 봤더니 야 이거는 부인해봤자 인정도 안 되고 원래 범죄자들은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뭐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다. 내가 이거 훔친 거다. 이렇게 자백할 사람이면 아예 훔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그 범죄자들은 워낙 이제 판사나 검사들은 죄 지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이화영이 무슨 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공범이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느냐? 객관적인 물증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범이라고 하는 김성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부수는 유죄까지 나오고 국정원의 문건에 또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보기에 야 이거 그냥 뻗치다가는 오히려 형량이 5년 나올 거 10년 나오고 10년 나올 거 20년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했을 거예요. 부지사님 이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선처를 구합시다. 당신 지금 나이가 60살인데 20년 살면 80살에 나오는 거고 10년 살아도 70살에 나오는 거야.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김성태 회장,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이 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언제? 2019년 7월에. 그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닐라 2차 아태국제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다. 어떻게 보고했느냐? 지사님 요번에 이제 북한 그 스마트팜 비용은 잘 끝났고 이제 북한 가시고 싶은데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라고 그 보고를 갖다가 했더니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재명의 표정을 갖다가 한번 상상을 갖다가 해보세요. 그 표정을 가지고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그냥 자백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거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었다? 누구의 요구가 있었다? 정진상의 요구가 있었다. 정진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이 일어났던 게 2019년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었잖아.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뭐 비행기로 한 4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뭐 2박 3일인지 몇 박 며칠인지 기차 타고 갔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기차 타고 베트남 가는 사람은 그 김정은밖에 없을 거라. 근데 그렇게 기껏 그 베트남 갔더니 트럼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잖아요. 노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역발상을 한 거라. 어떻게 역발상을 했느냐? 앞으로 노딜이 됐으니까 대북 제재는 더 심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재명 지사님이 방북해가지고 성과를 내놓으면 그 성과가 쫙 올라가가지고 뭐가 된다?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보고 뭐 공손하게 이야기는 했겠죠. 하지만 지시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님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저 이재명 대표님, 저희 지사님 꼭 북한 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김성태한테 간 거고, 김성태가 리오남한테 이야기해서 300만 불 낙찰 받아서 300만 불까지 돈 다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성태가 2019년 12월에 경기도 부지사직을 내려놔요. 왜 내려놓느냐?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총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또 국회의원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경기도의 부지사는 12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총선 준비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나갈 즈음에 그 이제 퇴임하기 직전이나 퇴임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해요. 저기 그 지사님,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갖다가 대납했습니다.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그 이화영이 자백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딱 오픈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7월 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일단 지금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갖다가 보면, 구치소에 접견 가면요, 변호사 접견은 녹음하거나 그 다음에 옆에서 받아 적거나 그렇게 못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접견하면요, 옆에 그 교도관들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잖아요. 녹음도 되죠. 다 녹음돼요. 예. 근데 이화영의 부인이 2023년 7월 20일에 구치소에 접견을 와요. 녹음이 되고 있는 거 당연히 알겠죠. 마이크에 대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이화영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 입장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 그러면서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저항하자. 근데 이화영은 부인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화영이 좀 나쁜 짓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면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7월 20일에 듣고도 이화영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7월 24일에 이화영 부인이 서민석 변호사 잘라버려요.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까지 1년 넘게 그 이화영이 그 기소가 된 게 언제냐면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9월 28일에 구속돼가지고 10월 14일에 기소됐거든요.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일했던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인데, 그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한테 우리 자백하고 그냥 빨리빨리 끝냅시다 라고 했다고 이화영 부인이 이걸 갖다가 저기 서민석 변호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황당했겠습니까? 판사가 더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피고인 정혁진을 허연준 변호사님이 아주 변호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딱 나타나가지고 변호인 해임서를 갖다가 딱 냈단 말이야. 그럼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 누가 변호한다는 이야기지?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화영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와이프가 그 허연준 변호사, 그 서민석 변호사 자른다고 그렇게 그 의견서를 갖다가 냈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해임 신고서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구, 아니면 아니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와이프가 그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 꽥꽥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화영의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석 변호사 물러나고 그 경기도 그 의원
근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변호사가 뭐 대리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재판도 늦추고 그 다음에 변호인 재판장 기피 신청도 해가지고 몇 달씩을 갖다가 늦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재판의 판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달성이 됐어요. 근데 4월 4일 날 이제 끝나게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술을 갖다가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 이야기가 4월 4일에 나왔을 때는 쥐죽으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제 재판 들어가면서 마음 먹고 이걸 갖다가 뻥 터뜨렸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거든요. 거짓말한다고 안 잡혀가요. 근데 거짓말하면 잡혀가는 경우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때 그 거짓말하면 그거는 잡혀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검사나 뭐 이런 거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검사야. 나 전역진 검사야. 뭐 수원지검에 중앙지검에 전역진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러면 잡혀간다고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그 사칭하지 않고 그냥 허국장 우리 집에 금떼기 100억어치 있어. 이렇게 뻥을 갖다가 쳐도 그거 가지고 잡혀가지는 않는데 근데 4월 10일까지 4월 9일 자정까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도 문제가 됐고 2022년 대선에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술을 먹었느니 연어를 먹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런 히스토리를 처음부터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그냥 이화영은 그래 뭐 어차피 이제 망이다 이번 재판 망했다 뭐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판사님 징역 30년 때리려면 때리세요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막 던진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의 그 분위기를 갖다가 흐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쌍방울 관계자, 교도관 그리고 CCTV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다 빠르게 조사를 해서 어제 이제 수원지검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와중에는 이제 가족과 변호인 접견까지 이런 얘기도 싹 나왔는데 방금 이제 가족 문제도 나왔고 변호인도 나왔는데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화영 변호인을 했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교도관이 3명이나 있고 또 변호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영 측 변호인 했던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어제 이제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 민주당 측에서 오늘 또 이제 계속 이런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교도관한테 접견을 요청하고 막 공세를 당분간은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럴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갖다가 합니까? 알리바이 같은 건 내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볼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런 색, 분홍색 볼펜이 여기 있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까만색 볼펜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갖다가 합니까? 사진을 갖다가 찍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화영 부지사 그 밥 먹을 때마다 일일이 다 검찰청 와가지고 모든 동선을 갖다 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거의 일주일에 3-4번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 접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별로 일은 안 했지만 그 변호사 중에 누가 있었느냐?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이렇게 그 술 막 먹고 기분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랬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는 자기한테 술하고 연어 같은 거 회덮밥 먹이면서
회유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회유당하고 내 의사와 반대가 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가 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4번 변호사를 갖다가 만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접견도 뭐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국회의원들도 접견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근택 변호사나 이런 사람한테, 아이고, 현 변호사님 사실은 저희 검사들이 김성태랑 하나 불러놓고 회하고 연호회하고 소주 먹이면서 나 그거 했다? 나 회유했다? 나 압박했다? 설득했다? 나 우리 토론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그런 이야기를 딱 한마디만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제가 현근택 변호사라고 하면요, 야, 한 건 잡았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 운운하면서, 검사 새끼들이 그 이화영 부지사님을 갖다가 회유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잡아 넣으려고 난리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일을 검사가 하겠습니까? 제가 검사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머리에 뭐 총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물론 살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증할 증거를 갖다가 제출할 사람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이화영한테 있고 이재명한테 있고 민주당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청담동 술자리 공작에 이어서 수원지검 술판 공작. 과거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도 있었을 때도 있었죠. 이 청담동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자체는 이중교사를 아예 해서 하도록 지시해서 사실 이중교사 혐의도 지금 재판을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만 좀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15년 구형을 받았어요. 좀 그저께 4월 4일에요. 그럼 불과 지금 이화영이.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결국 흔들지 않으면 결국 자신한테 온다. 그래서 검찰이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야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건에 지금 공세를 이재명이 펴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경기도에서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런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신문,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기사 같은 것들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판결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북한 가는 겁니까? 이화영이 북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북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이 북한한테 800만 불, 100억이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스마트팜 이런 것도 하나의 명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이재명 지사가 북한 가고 싶으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북한에 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판결문에 의해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법원 판사가 미쳤습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하고 소설을 갖다가 쓰게. 그 판사는 자기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건데,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동포 아니라고 그래요.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을 상대로 핵도 쓸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한테 100억을 갖다가 보내준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 100억 가지고 김정은이가 차 바꿨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그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벤츠에서 롤스로이스로 바꾸든지 마이바흐로 바꾸든지 벤틀리로 바꾸든지, 차라리 그렇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사치하고 그냥 확 써버렸으면 그나마 낫겠다. 최악은 뭐냐? 그 100억이 만약에 미사일이 돼가지고 발목지뢰가 돼가지고 핵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온건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렇게 막 부부싸움하고 뭐 잘 나가던 변호사를 갖다가 해임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한테 뭐 그 당근만 줬겠습니까? 협박도 했겠죠. 전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판결 선고를 늦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12년 플러스 3년 해가지고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판결 선고는 언제 나오느냐? 6월 7일 날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벌써 뭐 오늘이 10 며칠이니까 그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가니까 한 50일 정도 뒤면 판결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 나올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가 저런 식으로 무리한 지금 행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00%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100% 확실하다라고 하면 고발하면 돼요. 공수처에다가. 공수처는 이런 일 하라고 나쁜 짓 하는 검사들 잡으라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아주 그냥 검사들이 나쁜 짓 했네. 그러면 그 공수처에 고발해가지고 그 공수처로 하여금 샅샅이 그 진실을 파악해가지고 검찰공화국의 일격을 갖다가 좀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